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안녕하세요.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의 안병주 강수돌입니다. 남해 FM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최근에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렸었죠. 그것 때문에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피해 지역은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드리고, 교수님 사시는 곳은 요번에 좀 피해가 없으셨나요? 제가 사는 곳은 괜찮은데 뉴스 보니까 군인이 한 명이 또 수해 현장에 맞습니다. 도와드리러 갔다가 희생이 된 모양인데 마음이 아프고요. 네. 이 군데군데 전국 곳곳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행불행을 떠나서 기후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깊은 토론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더불어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다뤘었고요. 그 책을 다루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방송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랑말랑한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같아요. 네, 그림책이에요. 그림도 있고, 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눌 예정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차분히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요가 부르는 유난히 힘이 들 때. 한 걸음씩 유난히 오늘따라 내 삶이 버거운 건지 왜 이리 또 왜 나만 멈춰있는
아쉬우겠지. 네. 오늘 동화책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어른 동화입니다. 내 마음의 길잡이 네, 개와 고양이라는 요 그렇죠. 책이에요. 예, 이 강수돌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네, 이거 2012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절판돼서 서점에서 네. 구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네. 저는 도서관에서 어렵게 구해서 읽어봤어요. 네, 네. 제가 2011년에 캐나다에서 이제 연구를 1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일종의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책인데, 야 이거 우리나라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고 그게 그 다음 해에 나왔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교수님이 뭐 책을 워낙 많이 쓰셨기도 네, 했고 네. 또 말씀하시는 어떤 주장이나 네, 맥락들이 되게 사회, 네, 시스템 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랬죠. 근데 뜬금없이 동화책을 어, 번역했다는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몰랐죠. 네. 예. 그 제목이 멋있잖아요. 내 마음의 길잡이 개와 고양이.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소위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과 네네. 함께 네.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개고기 논쟁까지 있을 정도로 개에 대한 그 우리의 태도나 입장이 굉장히 상반된 네. 거였잖아요. 극과 극을 달렸죠. 근데 이제 이 책은 반려동물 차원도 넘어서서 개와 고양이와 함께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내 삶을 성찰하는 그런 책이에요. 네. 이 그림도 예뻐요. 예. 네, 글도 참 이렇게 재미있죠. 예. 그림이. 예, 그림도 재밌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예. 한번 구할 수 있으면 한 번은 보시면 아마 도서관들에는 네네. 꽤 있을 겁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중요한 그럼요. 거는 예, 예. 일단은 요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네네 보는 맞아요. 책.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봐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책에 대한 내용을 네. 조금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글을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예. 쓰셨고 네. 그림은 패트릭 맥도넬이라는 분이 그리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솔직히 저는 처음 네. 들어본 네. 작가분이신데 에크하르트 톨레는 상당히 서양에서 유명해요. 원래 독일 출신이시고 네. 일종의 영성 쪽으로 네. 좀 그 수련가 내지는 구루 반열에 들고요. 처음에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 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계시면서 영어로 작품을 많이 쓰셨고 우리나라 알려진 책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Now here, 뭐 now의 힘, 그러니까 지금의 힘, 이 순간 존재하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 고통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죠. 네. 주로 그런 내용의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시고 글도 네. 그렇게 많이 네. 쓰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한 권도 보지 못한 그 이제 영역이 너무 달라서 뭐 이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도 네. 캐나다에서 공부하실 때 도서관에 우연히 갔다가 그렇죠. 제가 2011년도에 1년 연구년으로 개건 교수로 갔었는데 네.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이제 이 책을 발견하고 원래 이분의 책은 좀 뭐 일반적인 교양 서적처럼 최소한 2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책도 물론 보긴 했지만 이 비교적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볼 수 있는 책이고 한국 사회에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학 입시 공부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치여서 살잖아요. 네. 치여서 살다가 조금 우리 마음속에 갈구하는 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 이런 고민할 때 이 책이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출판사에 번역 제안을 했고 웃는 돌고래 출판사에서 기꺼이 내겠다고 해서 내게 됐죠. 제가 예. 요 첫 페이지, 그러니까 예. 이 동화책에 네. 나오는 그림을 제외하고 첫 글을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행복은 참 단순한 것 속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속에 말이에요. 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으면 그 작고 조용한 것들을 볼 수 없어요. 제대로 깨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네. 가만히 멈춰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해 보세요. 네. 이 책의 서두, 네, 네. 서두이자 결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분이 48년생인데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2차 대전 이후에 상상을 해보면 뭐 전후에 혼란하고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이 이제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독일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아마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너도 나도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처럼 열심히 열심히 산다는 게 이제 뭐 정신없는 거죠. 네.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마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좀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것 같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이분의 지적인 여정을 다는 모르지만 그 정도만 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장과 발전 중심의 그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집행유예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음에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좀 쎄 빠지게 공부해라.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늘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대학 말하는 가서 거. 그러라. 그런 거를 이분은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 결과가 이제 이런 류의 책인 거죠. Now 지금이 중요한데 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안 살고 내가 다음에 대학 가면 어떻게 할고 내가 1억을 모으면 어떻게 하고 뭐 내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때 가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 그렇죠. 그런 게 개와 고양이를 보면서 그럼 현실에 지금 맞아요. 이 순간에 어떤 집중하는 모습을 개와 바로 고양이, 그거예요. 개와 고양이를 우리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라 얘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순간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잖아. 그렇죠. 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험에 대한 감지도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또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면 그 굉장히 집중해 갖고 하는데 우리는 요즘 보면 뭐 대화하더라도 휴대폰 봐가면서 가족과 함께 단란한 그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도 엉뚱하게 집중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현재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집에 고양이를 좀 모시고 사는데요. 모시고서 그 고양이들 보면은 되게 좀 뭐 시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근데 개랑은 조금 강아지나 개랑은 좀 다르죠. 달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도 한데, 주체적이죠. 네, 우리 인간처럼 어떤 미래를 걱정하거나
혹은 저 과거의 것을 후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없어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인간하고의 어떤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 현재가 거기에 저당 잡혀서 맞아요. 온전한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맞아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늘 행복을 미룰 뿐만 아니라 내일 걱정 심지어 내년에 걱정을 땡겨서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걱정으로만 충만해. 현재는 미루고. 그래서 걱정으로 충만한 삶이 불안과 걱정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내일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그 걱정을 하다가 그래. 왔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이러는 거는 건강한 걱정이죠. 근데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힘든데 그 여기 작가 소개 뭐 하면서 보니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또 영성 수련을 또 하시고 맞아요.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계속 또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이 일상에 치여 있거나 혹은 이 현재의 삶의 관계에서 굉장히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실은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주변의 것에 를 돌아보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서 조금 자기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맞습니다.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드네요. 네. 다만 이제 이분 그 다른 책이나 이 책에서 굳이 이 결함을 꼬집자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분석은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채우면 돼.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선 삶을 상상하자면 이런 실마리를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 특히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살거나 이런 거는 반성하고 또 미래의 걱정을 불안을 땡겨서 미리 채우지 말고 차분히 성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현재에 충실하게 다가가면 더 밝은 미래를 열 수 있겠죠.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다뤘던 중독 문제 있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그렇죠. 기인한 어떤 중독의 문제 그런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닥쳐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독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실은 그것을 벗어나거나 혹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관점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고 공동체와 개인이 분리되고 또 내 내면의 어떤 깊은 마음과 외향적인 외면이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독물이 들어오고 집착과 연결되고 불안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원래 연결되고 하나로 합의를 해야 될 것은 도외시한 채 엉뚱한 거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돈하고 결합되고 지위나 권력과 결합이 되고 그런 과정은 사실 자기와의 분리가 더 강화되는 과정이죠. 그리 되다 보니까 원래적인 욕구 대신에 다른 걸로 채우려 하다 보면 중독이 되기 쉬워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밥 한 그릇을 깔끔하게 먹으면 만족스럽고 감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이나 밥상 같은 걸로 튀밥 같은 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한도 없이 먹어야 돼. 아무리 먹어도 더 갈증만 나거든요. 바로 그 이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과 자연이 합일이 되어서 일체감을 느끼면 소박한 상태라도 행복해져요.
근데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양을 쌓아야 돼. 돈과 권력과 달콤한 설탕과 먹을 것과 이런 걸로 자꾸 채우는 거야. 소유와 소비로.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거든요. 그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개와 고양이는 축적이 없고 소비가 이 소비 중독이 없고 그렇죠. 막 소유 중독도 없잖아요. 개와 고양이 우리 집 옆에 살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는 집을 지어줘도 들어가지도 않아. 우리 개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 집하고 더 친해. 뒷집에서 관리하는 개인데 집에도 안 들어가. 하여튼 소유욕이 없어. 그러니까 하여간 이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는 오히려 주인의 어떤 종속적이고 충실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많은데 고양이는 주인이 나를 돌봐주는 만큼 나도 너희 집에 붙어 살아줄게. 이 정도의 주체성이 아주 막강해요. 나는 개는 개대로 우리가 충실하고 성실하다는 점에서 본받을 점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주체성의 관점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고 봐요. 네. 그 저희 집에서는 이제 집에 안에 이제 집 고양이도 있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길고양이들 또 이제 뭐 밥을 좀 챙겨 주느라고 밥을 또 챙겨 주니까 더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당이 안 될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게 그냥 고양이니까 저렇게 살지도 있고 다만 고양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도 굉장히 주체적이고 현실에 충실한 현재에 충실한 어떤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네, 내가 너한테 밥 줄게 뭐 귀여움 떨어봐 뭐 이런 관계도 있지만 지금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좀 시각으로 개와 고양이를 좀 바라보게 되면 맞아요. 굉장히 존중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1인 1표제라고 해서 사람의 인간 사회의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인 1표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가면 모든 동물 또는 심지어 식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돌멩이 하나라도 존재로서 평등하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도 1인 1표가 아니라 만물 한 존재가 한 표인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존재들 속에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등산을 하잖아요. 더 좋은 개념은 입산인데 등산은 산을 정복하는 거고 입산은 산의 품에 깃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산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걸어가는 길로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그 옆에 수많은 흙과 바위와 풀과 나무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지탱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 놔두고 다 깎아버린다면 그 외로운 절벽길을 뭐하러 걸어갈 것이며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만물의 존재는 함께 존재할 때 나도 비로소 편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관계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본질적일까?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소위 개 같은 놈아 하고 막 욕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욕하면 안 돼. 개처럼 살자. 또는 고양이처럼 살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까 집중호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본 그 SNS 게시물 중에 농사짓는 분이 올리신 건데 그 논두렁이 있으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논과 논 사이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논두렁이라고 물고 하는 아니, 논두렁 하여튼 경계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잡초가 많이 자라니까 그러죠. 약을 이제 치잖아요. 그래서 약이 이제 이분은 약을 치는 분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 논 위에 놓는 약을 쳐서 이제 그 논두렁의 잡초를 다 없앴어. 근데 이분 밭은 그 논두렁의 잡초를 약을 친 게 아니라 그냥 때 되면 깎아낸 거예요. 예. 근데 요번에 집중호우를 보니 저 위에 있는 깨끗한 풀 한 폭이 없는 논두렁은 허물어졌어. 예. 풀이 없으니 자기가 이제 풀이 있는 논두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뿌리가 유지가 튼튼해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실은 뭐 잡초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맞아요.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다 기능이 있다. 네.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불편한 거지. 그런 이제 또 관점이 이제 필요한 또 시대가 됐고. 맞아요. 네. 네. 그런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든다네요. 맞아요. 네네. 예. 지금 이 시기가 풀과의 전쟁 시기거든요. 그쵸. 농사 짓는 네네네. 분들. 네. 뭐 저같이 텃밭 농사 조금 짓는 거야 거의 장난 수준이지만 전업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소위 풀과의 전쟁인데 그 와중에도 풀약을 안 치고 이제 낫으로 베거나 뭐 예초기로 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풀약 치는 것보다 그렇게 수고롭더라도 풀을 쳐주는 게 훨씬 건강하죠. 한쪽으로는 이거 풀을 쳐서 그 잘린 부분은 퇴비로 다 갈 수 있고 또는 아니면 작물 옆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거 자체가 자연 멀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뿌리들은 건강하게 살아서 흙도 지탱해주고 그 밑에 미생물도 살고 그래서 전체 자연이 건강하게 지탱이 돼요. 개고양이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데 다 만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노래 하나 듣고 네.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 제가 네. 방송하면서 노래를 선곡을 사실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가 견해 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만 들으면 참 뭐 헤어진 연인 기다리는 듯한 느낌인데 그 개견자인가요? 네. 견해 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혜리라고 하는 예.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쯤에 서 있으면 볼까요? 이렇게 달라진 나랄까요? 오늘도 여기에 서 있어요. 당신이 멀어지던 그곳에 얼마나 기다리면 올까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많이 보고 싶어요. 아직도 많이 사랑해요. 난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보다가 날 따스히 봐주던 그 눈을 떠올려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나를 꼭 안아주세요.
네, 이혜리가 부른 견해 차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또 좋아요.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강아지가 나오거든요. 견해 차이. 네,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예. 이제 그 견주가 버리고 간 이 네. 강아지 입장에서 네. 쓴 가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네. 또 뮤직비디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요 책 내용 하나 또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책 28페이지에 나오는데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나무가 꽃이 풀이 얼마나 고요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요. 참된 고요가 무엇인지 자연이 알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네. 참된 고요. 네. 저도 이제 요즘 아까 풀과의 전쟁 이야기했는데 풀들을 제법 많이 뽑아주고 있는데 이 뿌리가 천차만별이야. 어떤 경우에는 흙을 엄청 달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키 올라간 것보다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 것만큼 뿌리를 이래 내리고 있는. 근데 이제 그를 보면서 이 생명력의 강인함 이런 걸 이제 풀에서도 느끼는데 지금 이 에카트 톨레 선생은 이제 뭐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 꽃 이런 것 속에서 이 참된 고요, 가만히 있음의 그 느낌 그런 걸 우리는 평소에 많이 잊고 지내잖아요. 막 부산하게 뭔가 해야 되고 왁자지껄 움직여야 뭔가 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정말 고요함에 집중해서 고요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거 저희 방송에서 다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요. 4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세상 사람들은 대개 한없이 차가운 논리의 세계에서 살아요. 막연한 지식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만 파묻혀 살지요. 머릿속에서 울려대는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요. 그러다 마침내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 그림도 재밌는데요. 네. 이게 개나 고양이나 손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으니까. 없죠. 내가 저 녀석하고 뭘 하면 내가 손해일까 이득일까 이런 계산을 사실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처럼. 근데 맞아. 지금 우리 사람들은 실은 그런 어떤 이해관계 혹은 자기한테 무슨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판단을 그것조차도 그 손익 계산조차도 단기적인 손익 계산이죠. 그렇죠. 맞아. 네. 정말 약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손익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면 이익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네. 단기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최근에 방송들의 더 탐사나 민들레 같은 시민 언론에서 나오듯이 이것은 그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된 보고서가 아니라 돈 받고 하는 용역 보고서이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받은 돈 이외에 뇌물 성격이 강한 돈을 받고 최종 보고서를 손질해서 그 일본 용역 발주자가 듣기 좋은 또는 원하는 결론만 도출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처리 방법 또 IAEA에서는 뭐 공식적인 그 분담금 이외에 뇌물 성격의 돈을 받고 당장은 뭐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인류 자체에
피해를 주어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욕먹을 일이거든요.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 계산을 한다면 안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겉모습, 뭐 논리, 소음 또는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손익 계산. 어찌 보면 자기 재주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이 아닌가. 그러나 개와 고양이는 그런 법은 없죠. 네. 네. 이 그림도 재밌어서 한번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49페이지 네. 그림이에요. 맞아요. 어느 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은 잘 안 되는데 만화처럼 둘이 있어요. 둘이. 네. 그래서 한 녀석이 네. 나는 지금까지 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여태껏 지나간 고통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 또 나는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했거든.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 예. 하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 내 평생이 갑자기 서글퍼졌고 나 자신이 정말 불쌍해지지 뭐야. 내 머릿속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갑자기 초조해져 버렸어. 정말 모든 게 아주 절망적인 것 같아.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그 앞에 있던 개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라는 말을 남겨요. 예, 그러게요. 상당히 시사적이죠. 예.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뭐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사실 걱정을 대하는 그 불안이나 걱정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을 또 억지로 또 찾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차라리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그렇죠. 네. 지금 이 강아지가 한 말이 우리의 용어로 뭘까요? 그게 멍 때리는 거예요. 아, 불멍, 바다멍, 네네. 예? 등등 해가지고 멍 때리는 순간 달을 보면서 저 구름을 보면서 비를 보면서 그죠? 또는 뭐 풀꽃 하나를 보면서 멍 때리는 순간이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기 보통 우리는 멍 때리는 시간을 좀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노자 장자 공부하신 분들이 그 장자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다 하잖아요. 무용지용 쓸데없음의 쓸모 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보통 생각으로 쓸데없는 멍 때리기가 오히려 지금 더욱더 쓸모 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대회까지 있나요? 네, 멍 때리기 대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시간 멍 때리는 그걸 대회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시사점은 있죠, 그죠? 오죽했으면 그렇죠. 오죽했으면 대회까지 열어서 관심을 좀 집중시키려고 할까? 네. 그러게 멍 때리기 대회.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 네. 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자연, 특히 자연의 어떤 소리, 혹은 느낌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데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 네이처잖아요, 영어로. 네. 그 네이처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원래는 1번이 본성이었어요. 2번이 자연이야. 우리 내면의 본성이 네이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이나 바다나 뭐 모래나 강이나 새나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내면의 자연, 그게 원래는 동일한 생명체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원래는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인간이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인간 주체고 자연은 대상이. 네. 내 내면은 무시하면서 외적인 성취와 드러남, 명예와 지위, 돈 이런 걸로 표현하고자 하다 보니 네이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버린 거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하,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자연에 주목하는 것이 진정으로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른 게 아니야
하는 거죠. 아, 그런 또 의미가 있네요. 네. 이 짧은 동화책 이 얘기하다 뭐 보면 엄청 철학 동화이고 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에요. 교수님이 혹시 이렇게 좀 네. 들려주고 싶은 어떤 문장이나 네. 글귀가 혹시 있을까요? 뭐 62쪽 한번 보실까요? 62쪽에 네. 아까 이거 이야기 네네. 하셨나? 아니요. 아니요. 네네. 네. 안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벌써 잊어버렸지만 바위나 풀꽃, 동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법, 고요하게 멈추는 법,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법,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법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거 참 재미있거든요. 영어로 지금이 now잖아요. 네, 네. 여기가 here잖아요. 네. now here. 네. 요 단어를 합쳐 보세요. 두 개를. now here. Now here. 합치면 nowhere가 되죠. 그죠? 합쳐서, 붙여버리면 네네. nowhere가 되죠. 네네. nowhere라는 말을 이 라틴어 계통에서 나온 다른 말로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nowhere. 이상향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게 nowhere고 nowhere를 분리를 해서 다르게 띄우면 now her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재미있죠?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한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설명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먼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둥그름의 유토피아를 상상하거나 그럼요. 원하는 맞아요. 것인데 예. 그 유토피아는 예. 바로 지금 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네.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유토피아가 바로 이 가정 안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에요. 연결되는 것이고 그 악수하는 게 뭐예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악수하고 강아지 고양이와 눈을 맞추고 악수하고 이 연결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분리되었던 게 제대로 연결돼.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 우리가 원래 분리되었던 공동체와 자연과 내 본심과 연결이 되는 것. 이게 유토피아의 출발점이에요. 그 아까 그 저희 방송하기 전에 이 톨레라고 하는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Now Here라는 그렇죠. 책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The Power of Now. 네네. 이 책에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냐? 이 110 한 8, 9페이지 되나요? 오른쪽에. 네네네. 그게 소개 말씀 있고 네네. 그게 다섯째 줄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 있죠. 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게 번역되어 있는 책. 제가 알기로 영어 책 제목은 The Power of Now 이런 책이 있어요. 예. 그러게. 거기 그림도 옆에 이 저기 벌인가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러게. 고민을 막 하는데 예. 그냥 자연 그대로 있으면 돼 하면서 이야 신난다 그러고 맞아요. 날아가는 벌. 그림이 있어요. 이런 곤충조차도 아주 이 순간의 존재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예. 곳곳에 그런 저기 텍스트와 그림들이 있어서 네. 이거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 왜 맨날 저기 무슨 혁명 자꾸 책 하시던 그 얘기하고 다니시더니 이런 동화책까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 동화책의 그 메시지와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의 메시지가 분리됐다기보다는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조금 더 온전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문제, 모순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석과 치열한 토론 이런 거 마지막에 이제 어떤 대안의 탈출구를 찾을 적에 이런 메시지를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식대로 한번 풀어보면 네. 어떤 사회 제도나 시스템, 어떤 체제가 뭐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개인들의 좀 주체, 사람들의 어떤 여기서 이 표현하면 어떤 영적인 어떤 뭐라고 그래, 영적인 관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전제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리 시스템이나 뭐 제도가 예. 훌륭해도 예. 빠진 게 그런 측면이 네. 있다는 네, 것 맞아요.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훈련 혹은 명상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개인의 어떤 뭐라 그래,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사회와 연결되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나 그런 식으로 또 맞아요. 맺어질 수 있다는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영성 훈련이나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형태로 어떤 개인의 건강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하게 개인 건강으로 가려면 사회 구조적인 차원과 무관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럴 적에 이제 저는 그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일종의 영적인 감수성, 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생태적인 감수성이죠. 네네. 세상 만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바탕에 깔리면서 사회 구조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 나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변화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온전하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요 개와 고양이를 저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그게 뭐 이분한테 어떤 전반적인 내용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요구할 그렇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삶의 태도나 요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요. 네, 개와 고양이 허투루 볼 동물이 아니다. 맞아요. 함부로 욕하는데 써먹어서 안 됩니다. 네네네. 여기 68페이지에도 보면 강아지는 자연 그대로예요. 네. 그러나 사람들은 강아지에게는 없는 문제를 잔뜩 안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강아지는 온전히 지금의 삶을 생명을 축복하면서 지낸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젊을 때 그 온갖 뒤치다거리 같은 일을 설거지로 상징되는 뒤치다거리 다 하고 나면 나중에 한 60이 되면은 정말로 낭만적이고 그 행복한 순간들만 올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 뒤치다거리 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내 인생이었다라는 말을 노후에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깨달음을 우리가 미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젊을 때부터 그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나 뒤치다거리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채워내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그 뒤치다거리 같은 일 속에 어떤 새로운 차원을 발견해내면서 살아간다면 왜 아기 키울 때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걸로만 생각해서 그걸로만 내 삶을 규정해버리면 고통스러워서 애기 못 키워요. 때려 죽이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니라 힘든 와중에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기니까 이런 지극정성으로 키워내야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냈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과정으로서 그 의미 부여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힘들고 냄새 나고 뭐 엄마들이 애기 똥 닦으면서 더럽다는 생각 결코 안 해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 오히려 자체가 사실 그 냄새도 달콤하고 똥을 동글동글하게 눌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즐겁고 행복한 순간으로 그러니까 소위 좀 힘들고 더러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현재의 삶을 채워 나갈 적에 그 삶은 충만해지죠.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맞아요. 네. 저기 교수님 요 네. 동화책 말고 또 네. 번역하신 동화책이 또 있나요? 맞아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라는 캐나다 작가의 작품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벌꿀도 나오고 치즈도 나오고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브로콜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농부들이나 이런 생산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 귀한 물품들이 이 재래시장 같은 데 나오게 되는가를 상세히 설명해 준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작가가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종이를 오려 가지고 그 그림 내용들을 종이 그림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이 특별해서 제가 그것도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그 책을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번역하게 되었고요. 두 주로 번째는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좀 보셨나 보다. 네, 두 번째는 스웨덴에 가서 6개월 또 연구할 적에 그때도 우연히 이제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아 가지고 스웨덴 작가의 책인데 그 글 내용을 독일어로 번역해 주셔서 그 선생님이 제 예전에 독일에서 박사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인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준다고 하면서 본인이 좋아서 독일어로 미리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친구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시사적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뿐만 아니라 나와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한 가족처럼 어울려 살아갈까. 천장 위의 아이. 천장 위의 아이. 네, 천장 위의 아이라는 책이고요. 시장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라는 책과 천장 위의 아이 이런 책들이 제가 번역한 책들이죠. 그렇구나. 네. 동화책을 그렇게 또 이렇게 번역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노동 문제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연구자로서. 그런데 교육 문제까지 가게 된 거는 결국은 이 노동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학교 교육 과정인데 어떤 점에서 뒤틀려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점차 그 관심이 어린 시절로 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크는 게 좋겠다.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또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자연의 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우리가 이 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작업을 한 거죠. 기회가 되면 그 책도 한번 방송에서 소개시켜 그렇게 주시면. 다음에 천장 위의 아이 가지고 네네. 한번 이야기 그럴까요? 나눠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좀 빨리 지났는데 네. 오늘 내 마음의 길잡이 개와 고양이라는 책을 갖고 동화책입니다.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요 책 한 구절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13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요.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말이에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개와 고양이도 이어져 있어요. 그 존재들 속에 여러분도 깃들어 있어요.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말이에요. 그 본 모습을 여러분의 신이라도 해도 좋아요. 여기 아름다운 한 구절로 바꿔 말해 보자면요. 네.
그리고 발자국을 따라서 네. 가다 보면 네. 세상 모든 존재를 통해 그 본질을 나의 진정한 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네. 나옵니다. 네. 네. 이 강아지를 안고 가는 이 사람의 사파도 너무너무 이뻐요. 네. 한번 꼭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유나가 부른 기도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